안녕하세요. 기술인증평가팀의 최상선입니다. 저는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이 되고 또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 있으시다면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술 인증 제도하고 기술 가치 평가 제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인증 제도는 흔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NET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총 8개 부처에 11개 인증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해양수산 분야도 하나의 제도인데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근거해서 우수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서 이를 인증함에 따라 신기술의 기술거래 촉진과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기술에 대한 인증을 받으시려는 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등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대상 기술로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작품을 제작 생산하셔서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확보한 기술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한 또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또한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분야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전 분야를 2022년부터는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몇 개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제외해서 총 대분류 11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총 13개 분야, 중분류 38개 분야를 신청 평가 분야로 그렇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잘 아시는 분은 물류 분야가 빠졌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물류는 뒤에 있는 우수물류 지정 사업에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운영 요령이라고 해서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는 기존과는 달리 공사 부분과 공사 외 기술로 나누어서 평가 지표를 조금 바꾸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는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심사는 발표 평가가 되겠고, 2차 심사는 현장 심사가 되겠습니다. 3차 심사는 1차 및 2차의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인증 기준과는 적합한지, 인증의 필요성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증이 확정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평가 절차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접수를 받게 되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30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의견 수렴이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1차 심사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발표 심사, 2차 심사로는 현장 심사, 3차 심사로는 종합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증서를 발급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유효기간은 5년이 유지가 되겠고요. 그 5년 동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 및 보증,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기금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기금 등 관련된 자금과 보증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고, 기술 지도라든가 또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대한 무상 제공, 또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이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좀 더 특이한 그 우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기술 인증을 받은 그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신청을 하셨을 때 그 선정 시에 가점을 2점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굉장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분야가 좀 특이하게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제도는 연 2회, 통상 2월과 7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받게 되고요. 신청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 드리는 무료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물류 신기술 지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육상물류의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해상물류의 경우는 해양수산부가 나누어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제도에서 물류 분야만 따로 떼어서 물류정책 기본법에 근거한
신기술 지정을 해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기술 인증 제도와 동일하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대상 기술 역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 제도는 물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류와 해당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2 각 호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 체계에서 별도로 분리되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 분야 2개의 대분류와 중분류 9개 분야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항만물류 시스템 운영 기술 분야와 항만물류 운송 기술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은 앞서 신기술 인증 제도와 같이 1차, 2차, 3차의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 신기술 그 평가 지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우수물류 신기술 등 지정제도 운영 요령을 참조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사업 공고가 있게 되고요. 접수를 받고 나면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역시 30일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게 되면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증서를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인증서를 받으시게 되면 역시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이 진행이 되고요. 관련된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6을 참조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수물류 신기술 지정 제도도 상반기, 하반기 연중 2회 실시를 하고요. 신청 비용은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조건을 같이 해서 신청 수수료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신청 수수료로 받고 1차 심사, 2차 심사 각각 100만 원씩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런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은 하단에 우리 그 인증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 2010년부터 녹색 인증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도 역시 녹색 인증과 관련한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9개 부처 총 11개 평가기관이 녹색 인증에 대한 인증을 해드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녹색 인증 그 사무국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지만 해양수산 분야는 저희가 설명드리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올해 년도 9월에 공표가 됐고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률 명칭이 바뀐다는 거,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신청 대상은 일반적인 신기술 인증과 달리 녹색 기술이 적용된 제품, 다음에 녹색 사업, 또한 이런 녹색 사업들을 하고 있는 녹색 전문 기업 확인까지 총 4개의 분야로 나누어져서 인증이 진행된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기술 분야의 평가는 대분류 10개, 중분류 36개의 평가 분야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녹색 사업의 경우에는 대분류 6개, 중분류 15개의 그 분류 체계를 가지고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일반적인 신기술 인증제도와 약간 달리 이건 순서를 좀 역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현장 심사를 먼저 나가서 신청 기술을 확인하게 되고 신청 기술의 활용 방법, 사업화 기반, 신청 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를 통과하게 되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기술의 우수성, 녹색성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들로부터 판단받게 됩니다. 해서 관련된 내용이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점수는 70점 이상이면 통과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품이나 녹색 제품이나 사업이나 전문 기업의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표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녹색 인증은 녹색 인증 사무국이라고 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무국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시게 되고요. 접수가 되고 나면 그 접수된 내용이
해양수산 분야다. 그러면 저희 킴스트로 평가 의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신청서를 검토하게 되고 이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장 심사와 서류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 결과를 지금 표에는 키아트, 킴스트가 거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킴스트에서 키아트로 저희가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기술진흥원의 녹색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증 여부가 확정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증이 확정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증서가 나간다는 내용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인증 혜택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인증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인증 자세한 혜택의 내용들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www.greencertify.or.kr을 확인하시면 그 내용을 자세히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은 신청 비용이 드는데요. 녹색 기술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신청 수수료를 내셔야 되고요. 녹색 기술 제품 확인은 30만 원, 녹색 사업 인증의 경우에는 15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그 사업 설명회 때도 있었지만 해양수산 분야에 내년도에는 약 8,500억 원이 넘는 R&D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투입된 그런 R&D 사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이 완료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사업화를 한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제품의 우수성을 판단해서 혁신 제품으로 지정을 함에 따라서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고 조달 연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과 연계해서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 내용은 좀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된 기술로서 이 기술이 적용이 된 사업화된 제품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사업의 우수성을 인증받으셔서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정을 받으시게 되면 각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 계약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필수 요건으로 다음에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래야 되고요. 종료년도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 사업이 성공으로 판단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60점 이상인 경우에 연구사업이 성공으로 판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료된 기술을 보유한 사업화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제품은 우수한 제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어야 되고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을 개선 개량해서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해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이어야 된다라는 좀 브로드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단순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두 개의 부처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조금 언급을 좀 드리면 처음에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업체 제조 등록 물품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업을 확인 받으셔서 그 내용이 저희 킴스트로 이관이 되게 되면 그 신청 서류와 접수가 되게 되고 이에 따른 현장 평가와 서류 평가가 완료가 됩니다. 이 사이에 또 조달 적합성 검토는 또 조달청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게 돼서 해수부가 최종적으로 심의 예정 공고를 내게 되고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공공수요 발굴위원회 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임을 지정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물품 식별 번호를 발급받는 절차를 사전에 거치셔야만 진행이 된다는 거 관련된 내용은 하단의 표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관련된 문의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그 평가 항목으로는 현장 심사와 서류 심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관련된 내용은
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류 심사 통과 기준은 70점 이상인 경우에 지정 예정 제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번 지정을 받으시면 3년간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기술인증평가팀에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기술 인증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제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창업이라든가 이제 막 어떤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그 난감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 정보가 없으셔서 활용을 못 하시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저희 쪽에 어떤 뭐 꺼리낌 없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기술에 대한 정확한 기술 가치 평가를 받으셔서 이에 따른 기술 사업화, 특히 기술 이전이라든가 기술을 관련된 투자 관련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이 그냥 기술로만 존재하면 안 되고 특허법 등에 의해서 등록된 기술로서 지식재산권화,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화되어 있는 기술이어야만 가치평가의 단위가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를 활용해서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어떤 주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 분야는 지난 2019년도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초법에 근거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를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단에 2개의 특허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가치 평가 모델을 적용해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평가 부문별로 내외부 평가위원들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내려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공고는 연초에 나게 되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연중 수시로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평가 용도라든가 또는 평가 유형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을 주셔서 신청하시기 전후에 저희 쪽 상담을 좀 받으시면서 같이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요.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저희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해당의 기술평가팀은 먼저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해서 보완 사항들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기업의 관계자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현장 확인 및 기술평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 기술평가 보고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기술평가 보고서는 평가 시의 어떤 질적 수준, 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수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 용도는 기술 가치에 대한 정확한 가치 산정을 받으시게 되면 이를 통해서 기술을 거래하실 수도 있고 현물 출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투자 유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세금 관련된 세무용 또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액 등에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연중 상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평가 비용은 저희가 국고 지원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만 원,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이나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또는 민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떤 평가기관의 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걸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이라 그러시면 저희 쪽에서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기술력 평가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산연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수산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 분야 벤처 등록 기업 또는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우수 기술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는 분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신청 자격이 되겠습니다. 지원자금의 사용 연도는 수산 연관 분야 우수 기술의 실용 사업화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운전 자금은 뭐 당연히 쓰실 수가 있지만 시설 자금에 대해서도 일부 쓰실 수가 있는데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연구 장비, 시험 장비 구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신다거나 건물 구입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100%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준금리하고 정책금리와의 차액을 저희가 보존해드리는 2차 보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연리 2.5%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의 한도를 가지고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좀 복잡한 표이긴 합니다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 공고가 해양수산부에 매년 연초에 나게 되고요. 이에 따른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 신용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업 신청서를 수협은행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저희가 수협은행과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협은행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수협은행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저희 쪽에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기술이 적정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기술 평가를 저희 쪽에 이첩해서 하게 되는데 농심보호와 보증이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고 농심보호와 미연계된 부분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표에는 두 개가 동시에 표시가 돼서 좀 복잡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농심보 보증연계 부분을 한 줄로만 쭉 따라가시면 저희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대출 신청서 접수를 이제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으신 이후에 수협은행에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 절차를 수협은행에서 진행해서 저희 쪽 평가서를 가지고 기반으로 수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고 시기가 아니고 이제 사업 시기는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도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심사 소요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명시해 놓았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술 특례 상장 기술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말이죠. 그 한국거래소로부터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망 기술 기업의 그 기술력을 평가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중에 기술 성장 기업 요건에 따라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그런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성과 시장성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특례 상장,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규모가 일정 요건 이상 갖춰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특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장 조건보다는 조금 더 특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규모가 좀 작더라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이런 그 루트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특례가 또 있는데요. 전문 평가기관, 정부 연구기관이나 TCB 등의 평가 결과로 A 또는 트리플 B 등급 이상의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자격이 부여되는데 일반 기업 대비 외형 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으로 요건 면제 부분과 요건 완화되는 부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가 절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장을 하시려면 보통 증권사가 되죠. 상장 주관사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상장 주관사가 이를 서류를 받아서 이 부분이 해양수산 분야다 그러면 저희 쪽에 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전문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심사 청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그 관련된 평가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보내게 되면 양적 질적 심사를 통해서 한국거래소가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확정하게 되고요. 거래소
있는 상장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장 심사를 통해 심의 확정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상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 시기는 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연중 상시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쪽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를 통해서 한국거래소에 기술평가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 인증과 기술 가치 평가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오늘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또 창업을 하셔서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